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또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부동산 고민 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궁금증 한번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껏 많은 분들 한번 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에만 여러분 함께할 수 있는 정말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고민들, 송선무 대표님, 특히나 이제 베테랑 노하우가 담겨 있는 고급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매수, 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많은 고민 안고 계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2638-3918번,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데 특히나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베테랑 노하우까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노하우 좀 먼저 만나볼 수 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시간은 주택 시장의 이제 소형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택 시장 소형화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쨌든 소형화되고 있는 이 주택 시장 패러다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그러면 보통 뭐 33평, 뭐 24평 이런 어떤 평형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평수 그러면 24평 이런 아파트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24평이 뭐 제일 작은 평수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추세는 그보다 더 작은 초소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뭐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이런 초소형화되는 주택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비단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단지들도 이런 초소형화되는 어떤 그 평형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과거하고 굉장히 틀린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1 재건축을 하면서 뭐 20평대 미만 15평, 18평형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또 그렇게 1+1이 아니더라도 단지 내 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어떤 니즈에 맞다라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에. 그래서 뭐 10평대, 15평대, 뭐 17평, 18평 이런 형태의 공급도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적으로 이 송파권에 지금 2단지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트 아파트라든가 이미 공급이 돼 있는 13평형, 15평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단지 내에서 평균 매매 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죠. 또 뭐 인근 지역에 또 같이 공급되고 있는 헬리오시티 뭐 이런 데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 내에서도 뭐 10평대, 18평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다른 평형대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래량도 다른 평형에 비해서 좀 활발한 편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또 소형 주택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소형 주택 시장의 어떤 큰 흐름의 대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거래량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3년간 면적별로 이렇게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전반적인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냐 봤을 때 전용 면적으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4평 또 전용 면적으로는 18평이겠죠. 18평 이하. 18평 이하로 30만 건 이상이 최근 3년간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초과되는 부분 이런 건은 지금 11만 2천 건으로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4평에서 뭐 33평까지겠죠. 이런 거래 건수보다도 이 지금 18평 미만 아주 초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전체 50% 이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도 소소형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거래량이 많은 거에 따라서 예,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면적별로 가격 상승률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뭐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평균으로는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20평대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0.58%로 상당히 좀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용으로 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에서 한 33평형대를 보겠죠. 이런 것들이 18%, 또 그 이상은 17%,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다른 평형 대비 소형 평형, 초소형 평형이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좀 전에 보신 3년간 거래량 수치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 또 최근 3년간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도 다른 평형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결론은 좀 소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겠죠. 자, 지금 소형 주택에 지금 이 소형 아파트 포함해서 소형 주택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형 아파트 포함해서 강세의 원인을 한번 좀 찾아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 2인 가구 증가입니다. 우리가 1, 2인 가구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1, 2인 가구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체 가구 수가 약 한 2,2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거기서 약 한 58% 정도 되는 1,3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입니다. 벌써 58%면 상당히 높죠. 최근 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계속해서 1, 2인 가구 증가, 다른 가구원 수보다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가구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심 중심권의 주거 하향 현상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점점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심권 지역에 어떤 그 업무 시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심권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분이 그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평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20평대에서는 더 작은 평수, 물론 가구원 수가 작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거 하향 현상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지역을 거주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권 지역의 어떤 좀 소형 주택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소형 초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저성장 시대입니다. 우리가 저성장 시대 우리 많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그 IMF 외환위기 1998년도죠. 98년도 이후에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저성장 시대가 계속 본격화되고 뭐 어떤 그 실속화되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허례허식, 내가 조금 큰 평수에 살면서 이런 허례허식보다는 작은 집에 살더라도 실속화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비용 부담이 적고 황금성이 높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용 부담이라는 거는 전체 매매가가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평수가 작으니까 매매가는 좀 다른 평형에 비해서 낮을 것이고요. 또 매매가에 따라서 전세가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작은 평형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이 적다라는 거고, 황금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뭐 팔고자 했을 때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매력 아닌가, 작은 평수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특화 설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작은 집으로 갈수록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설계 변화라든가 내부 구조의 어떤 혁신적인 기획으로 인해서 실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소형주택 시장이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첨부해 드리는 거는 신축 다세대주택 요즘 투자에 굉장히 지금 좋은 이런 어떤 종목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 다세대주택
결국은 아파트 대체주택으로 지금 정착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신축 다세대 중에서도 모든 건 아니겠지만 중심권에 있는 지역의 다세대 주택도 소형 아파트하고 더불어서 괜찮은 종목으로 좀 투자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 소형 주택에 대한 견해는 가구 원수 감소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요. 현재 그 조정 장세가 계속 진행되는 어떤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 시장이 앞으로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과거에도 우리가 뭐 이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최근에 금융위기 2008년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서울 수도권 평균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0% 평균 30% 하락했는데 수도권에 조금 일부 버블세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하락이 됐죠. 이런 거에 봤을 때 서울의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는 오히려 가격이 오른 곳이 더 많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소형 주택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다만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은 경기권이라든가 또 지금 서울 내에서도 노후도가 높은 뭐 20년 차 이상, 25년 되고 뭐 이런 어떤 정비사업, 이 아파트들이 정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소형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